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에 변호사 시험 합격하신 백 변호사님과 박 변호사님 모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공부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작년 한 해 여러 가지 힘드셨는데 특히 이번 3학년들 공부 올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각자의 경험이나 이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은 방금 말씀드리기 앞서서 일단 멘탈 관리 중요성을 저는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저도 이제 작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좀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저희 학교도 이제 열람실이 폐쇄되기도 하고 또 개강이 2주 미뤄지기도 하고 뭐 변시 직전에 막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나? 갑자기 시험 도중에는 막 공법 문제가 유출됐다. 혹은 막 법정 미투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코로나 시대 특징이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확실성을 대처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는 작년에 제일 저한테 많이 되뇌었던 말이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솔직히 그냥 당장 내일 솔직히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아 드디어 그런 날이 왔구나 약간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냥 어떤 일이 왔을 때 너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상황에 맞춰 가시라고 꼭 조언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저도 되게 많이 되뇌었던 말이지만 그냥 흔들리는 거 어쩔 수 없다. 그냥 좀 덜 흔들려고 노력하자라는 식으로 되게 마인드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 외부 환경 자체가 뭐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되게 제약사항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 외부 환경이 사람을 많이 흔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흔들리는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덜 흔들릴 수 있을까. 사실 모두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은 조금만 덜 흔들리셔도 사실 앞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하려고 욕심내시기보다는 그냥 흔들리면 어쩔 수 없으니까 조금 덜 흔들리자, 약간 그런 식으로 마인드셋을 가지는 게 저는 이제 방법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사실 똑같이 흔들리고 똑같이 그러면서 이제 하고 공부를 했는데 특히 로스쿨 3학년 특히 변호사 시험 직전에는 목표가 사실 이제 다들 공부를 하면서 공부 계획을 다들 세우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100% 채우시는 분들은 알아서 합격하실 분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 목표를 다 못 채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다 하면 그거 한 80%만 채워도 나 충분히 성공적인 거니까, 물론 목표를 100% 하려고 하는 거는 중요합니다만 다 못 채워도 너무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하세요. 저도 뭐 그러고 합격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조금 부연을 하자면 저도 마찬가지로 로스쿨 3학년 때 그러니까 뭔가를 선택하기보다 버리는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특히나 그 버리는 기준은 보통 이제 빈출이나 배점을 중심으로 좀 많이 선택했거든요. 가령 이제 좀 이제 빈출이 잘 안 되는 생점인데 되게 이제 분량이 많다. 그러면 그거는 솔직히 가성비가 떨어지니까 주로 버린 선택했을 것 같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그 불이탄 어떻게 할 거냐? 빈출만 하면 만약에 빈출이 안 됐던 쟁점 어떻게 할 텐데,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보통은 이제 기준 잡았는데 법전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그냥 쿨하게 좀 쉽게 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만약에 판례 한두 개 외우면 풀 수 있는 문제는 그런 걸 좀 챙겼던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법리를 좀 제대로 학습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좀 분량이 좀 많은 부분은 솔직히 말하자면 그냥 틀리고 말자. 네, 그냥 그거는 틀려도 붙는 데는 이상 없으니까 그냥 쿨하게 버리자는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맞아요. 3년 동안 열심히 하셨으면은 내가 틀리는 거는 진짜 저 위에서 맨날 에이플 받는 저기 로클럭이나 검사 가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어려면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맞아. 내가 틀리면은 남도 틀리고 내가 풀면 남도 푼다. 난 조금만 그러니까 더 잘 쓴다 이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충분하고, 그리고 그 로3 때는 특히 뭐라고 해야 되지? 시험 볼 때까지 그냥 계속 공부하시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시험 전날에 본 게 꼭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진짜. 그 시험 전날에 분명히 본 거가 이제 시험 볼 때 특히 객관식이든 사례형이든 하나 튀어나오면은 진짜. 참 그게 반갑더라고요. 아, 이거는 확실히 볼 수 있겠다 이러면서 그거 나왔을 때 참 반가웠는데, 참 그런 거 하면서 끝까지 포기 안 하시고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이게 공부가 분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진짜 준비된 몇 제외하고는 다 보고 들어간 사람 맞아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 안 하시는 그 마인드셋,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모의고사 활용법을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통 6, 8, 15를 치시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모의고사를 어떤 식으로 접근했냐면 점수 자체보다도 당연히 점수도 중요한데 약간 내가 어느 쪽에 강점이 있고 어느 쪽에 약점이 있는지 파악한 뒤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형사법에 좀 약점이 있어서 6모 때 형사법이 안 나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가성비가 되게 안 좋더라고요. 분명히 공부 시간이 더 박았는데 정작 성적이 되게 안 오르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약간 나한테 형사는 좀 되게 비효율적인 과목이구나. 그래서 되게 형사에 대해서는 그냥 남들만큼만 생각하고 공부량을 오히려 좀 적당하게 가져갔던 것 같아요. 반면에 좀 제가 좀 투입을 했을 때 성적이 많이 오르는 뭐 상법이나 민소나 행정 같은 과목을 좀 집중해서 여기서는 확실히 내가 시간을 적게 쓰더라도 배점을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6, 8, 15 여러분들도 성적만 보지 마시고 등수나 성적 보지 마시고 내가 어떤 과목에 강점이고 약점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공부량을 넣었을 때 어떤 과목이 쉽게 오르는지 혹은 잘 안 오르는지를 파악하셔서 이거를 좀 총점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 역할이 변호사는 총점제잖아요. 총점에 따라서 컷이 나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총점이 최대치가 될 수 있을지 그 자기만의 약간 공식이라 해야 될까요? 전략을 세우시는 게 그리고 그 근거 자료로 680모 활용하시는 걸 전 개인적으로 추천드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680모 시험을 보면서 이제 성적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 채우고 그리고 이제 가성비 안 나오는 데 있으면 버리고. 근데 저는 약간 고집쟁이라서 그런지 그 주변에서 그 선택법을 지재권으로 하겠다고 해서 참 많이들 말렸었는데 저는 그래도 그걸 봐야겠다 해가지고 시험을 보고 당연히 그 6모 때는 성적이 최하위다가 8모 때 중간까지 올라갔고 그 10모랑 그 다음에 그래도 변호사 시험 때는 이제 한 중상위까지는 받았거든요. 노력하면 나오긴 하더라고요. 선택법. 어차피 선택법은 공부하는 시간이 다 비슷해가지고 맞아. 진짜 공부한 만큼 나와요 그거는. 내가 만약 다시 1학년으로 간다면 이건 꼭 했으면 좋겠다.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코로나 시대 때 공부하기 힘든 이유 중 하나가 공부 습관을 유지하기 되게 힘들다 생각해요. 이게 확실히 뭐 열람실도 가긴데 되게 제약이 많고 또 스터디나 이런 거 쉽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공부 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강제 수단을 많이 두는 걸 좀 추천드리거든요. 특히나 나중에 이제 2학년, 3학년 자기만의 공부 방식이 몸이 박혔을 때는 사실 이런 강제 방식이 좀 덜하게 상관없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공부 습관이 잡히지 않은 1학년 때는 이제 출석 스터디라든지 아니면 줌 스터디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무슨 스터디? 줌 스터디요. 줌? 아, 네, 줌? 네네, 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시간을 재서 사례를 풀어보는 거. 특히나 이제 다른 거 모르겠지만 줌 스터디는 꼭 강조하고 싶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사례라는 게 실전력하고 현출이 중요한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내에 푸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혼자 풀 때는 이게 제가 생각보다 시간 내에 자기가 엄격하게 통제해서 쓰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줌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약간 제한 시간 내에 쓰는 연습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정 안 되시면 솔직히 저는 학원도 추천드려요. 만약에 저 학원을 무조건 추천드리는 건 아니긴 한데 만약에 자기가 정말 자기 통제가 안 된다. 정말 대면 수업 필요하다. 그러신 경우에는 차선 채울 그것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1학년 때로 돌아가면 저는 1학년 때는 사실 제 공부 방식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1학년 때로 돌아가면은 할 말은 크게 없긴 한데 뭐 근데 좀 객관식 좀 많이 풀어보라고 제가 언제 풀어 이걸? 방학 때 아니면 학기 중에? 저는 객관식은 학기 중에 푸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객관식만큼 약간 그날 공부한 거 체크하기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형사법은 참 많이 해서 형사법은 제가 이번에 그 10회 변호사 시험을 객관식에서도 형사법이나 민사법 이런 거는 많이 해봐서 했는데 공법 쪽에서 제가 좀 안 풀어본 그게 있어서 그런지 제가 그 객관식에서 공법을 사실 제일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습할 때 객관식을 좀 더 잘 활용하라고 하고 싶고 그리고 1학년 넘어가서 이제 2학년 들어갈 때 제 자신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기본서도 좋은데 좀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기본서 계속 돌리는 것보다는 기본서 보고 이제 좀 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강사라고 해야 되나 요새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뭐 로스 민법의 정석이라던가 이거 편집되나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빠르게 복습을 하고 그러다가 또 모르는 거 있으면은 그 기본서 보고 뭐 이러면 좋은데 저는 2학년 1학기 때 무식하게 그리고 우직하게 그냥 계속 기본서만 계속 두들기고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러니까 점점 뒤처지고 성적도 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말했듯이 좀 방황을 좀 했었고. 말을 조금 하자면 효율성 말씀하셨잖아요. 효율성 측면 보자면 저는 이제 회독 보통 얘기 많이 하잖아요. 법학에서 첫 회독 때 너무 깊게 안 들어가 주겠어요. 그냥 제가 느꼈던 것도 한 민법도 한 3회독 이상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해 안 갔던 게 회독을 돌리는 과정 속에 이해되는 게 있더라고요. 특별하게 뭔가 노력한 게 아닌데도 그냥 회독을 돌리는 과정 속에 더 이해되는 게 있기 때문에 첫 회독 때는 그냥 솔직히 말하자면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그냥 넘어가시면서 차라리 진도를 빼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무게감 있게 깊이 들어가면서 회독을 돌려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한 바퀴 첫 바퀴는 되게 쉽게 돌린다는 느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네. 그리고 뭐 회독할 때 깊게 들어간다고 다 기억나실 거죠? 이건 망각이랑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법 책이랑 이제 강사저랑 합쳐서 10번도 더 돌려봤는데 아직도 아마 다시 돌리면 새로운 거 또 하나씩 튀어나오고 그럴 거예요. 네. 로스쿨 다니는 사람들한테 뭐 도움되는 말 자기가 했더니 뭐가 도움되더라. 뭐 마지막 하나씩만 하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우선은 이제 다른 말보다도 일단은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아무래도 쉽지 않은 상황이 분명하거든요. 일단은 여전히 학교 수업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무도 집중하기 힘든 시기잖아요. 또 특히나 이제 6월 모의고사가 이제 한 달 남은 시점인데 사실 6월 모의고사가 처참하실 거예요. 이건 그냥 제가 대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솔직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학교 막 상위 5등한 이렇게 최상위권 외에는 아마 정말 이제 자괴감이 느껴질 정도의 답안지를 쓰시고 그런 성적이 나올 텐데 저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보면
정말 자기 그 변호사 시험이라는 이제 큰 최종 목적지에 이제 비교했을 때는 절대 그게 크리티컬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런 단기적인 어떤 일에 너무 비일비재하시거나 아니면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항상 난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새기시고 그냥 끝까지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뭐 시험적인 부분은 그 백 변호사님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고 저는 뭐 제가 굳이 드릴 말씀은 동기분들이랑 참 두루두루 잘 지내시면서 서로 할 수 있다고 서로 응원해 주시고 서로 격려해 주면서 하시는 게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가면 갈수록 심해지시겠지만 그 로스쿨 다니면서 특히 로스쿨 3학년 때 변호사 시험이 한 100일에서 120일 정도 남았을 때 그때가 사람이 사실 제일 외로워지고 제일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사실 사고도 그때 제일 많이 일어나고요. 그때 이제 주변에서 받쳐줄 동기가 있고 같이 서로 응원해줄 동기가 있으면 참 그때를 무사히 넘어가기 쉬운 것 같고 그때 멘탈 관리도 참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기분들이랑 참 잘 지내시고 힘든 거 있으면은 그리고 뭐 동기분들이건 부모님이건 심지어 교수님이건 다 들어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한번 다가서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힘든 로스쿨 3학년도 충분히 잘 이겨내고 변호사 시험도 합격하셔서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냥 좀 바쁘신데 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